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오늘은 거짓말 해도 용서받는 날인데, 그러지 않아도 오늘 점심때 이 애국진영의 지도자들과 식사를 하는데 어느 분이 메시지를 보더니 푸틴이 쿠데타로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쿠데타로 쫓겨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통쾌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있는 러시아의 석유 저장 시설이 오늘 우크라이나 군의 헬기 공격을 받아 가지고 지금 화염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개전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은 이게 처음인데, 이거는 러시아 측에서 발표된 이야기고 우크라이나는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러시아 영토 벨고로트 지역의 석유 저장고에서 큰 폭발 음보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바체슬라브 글라드코프 벨고로트 시장은 우크라이나 군용 헬리콥터 2대가 저고도로 비행하다가 러시아 영토에 진입해가지고 미사일로 석유 저장 시설을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이 벨고로트 시 측이 공개한 방범 카메라 CCTV 영상에 따르면 몇 차례 번쩍하는 이 화염이 보이더니 폭발이 발생합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자국군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아직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큰 불이 발생해 가지고 근무하던 직원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토 공격이다 이거죠. 이 의미는 당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이 헬리콥터를 지공비용으로 보내가지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해가지고 석유 저장 시설을 때렸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사기 충천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우크라이나 군은 자국 헬리콥터가 러시아 영공으로 들어가서 저장시설을 폭격해가지고 기름이 불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공습이 심리전으로서 최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전사에서 이런 류의 아주 모험적인 공습이 세계 역사를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이왕 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연합함대가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습을 해가지고 미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2,0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전함이 가라앉고 했습니다. 다만 항공모함은 그때 거기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충격적인 공격을 당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미국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워야 된다. 이 정치가니까 역시 여론을 중시를 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둘리틀 공습이라는 것을 기획하게 됩니다. 제임스 해롤드 둘리틀 중령이 지휘하는 B-25 경폭격기 편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호넷이라고 불리는 작은 항공모함에서 출격을 해서 도쿄를 폭격해버린다. 그리고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중국으로 가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린다. 이런 아주 영화에나 나올 만한 그런 기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을 합니다. 그게
1942년 4월 18일이었습니다. 호넷이란 항공모함은 18대의 B-25 폭격기를 싣고 가능하면은 일본 열도에 가장 가까이 가서 발진시키려고 하는데 중간에 일본 경비함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발진을 시킵니다. 이 길지 않는 갑판에서 발진해서 뜨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좀 줄이고 해서 폭탄만 싣고 떴는데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주로 도쿄 다른 지역까지 폭격을 했는데 사실상 그때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낮에 폭격을 했어요. 그리고 폭격을 한 16대는 하나는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낙하산을 뛰어내리고 또 대부분은 중국 쪽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날아가서 비행기를 버리고 조종사들이 낙하산으로 뛰어내렸는데 죽는 사람도 있고 일본군 포로가 되어서 사형된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나중에 다행히 그때 중국에 있었던 장개석 군대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은 돌아올 수가 있었죠. 희생자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이게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더구나 일본군 지휘부는 천황이 사는 도쿄가 미군에 의해서 공습되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원래 일본군은 주로 병력을 남쪽으로 집중해가지고 호주 쪽으로 나가는 그런 작전을 구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당하니까 우선 미군의 항공모함을 없애버려야 한다 해서 작전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미드웨이 해전으로 갑니다. 그 2달 뒤에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져가지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일본의 항공모함 부대가 거의 전멸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리하여 태평양의 제해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전략 목표를 바꾸게 한 게 이 둘리틀 공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리틀 중령은 그 뒤에 승승장구해가지고 미국의 최고 영웅이 되고 진주만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장면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번 이 러시아 공습이 그 정도의 충격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공습을 당하면은 푸틴이 우선 자존심이 상합니다. 푸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지금 푸틴을 겨냥해가지고 영국, 미국 정보기관이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푸틴이 바보짓을 했다. 푸틴이 상황을 오판했다. 그리고 아래 사람들이 푸틴에게 진실된 보고를 하지 않는다. 푸틴은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를 막 보내고 있습니다. 푸틴도 그 기사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목적이 뭐냐면은 푸틴과 그 밑에 군 지휘부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연일 기사가 나오는데 그 출처를 감아보면은 영국 정보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방부, 그리고 미국 CIA, 이렇게 심리전을 펴가지고 푸틴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읽어본 기사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러시아군이 고전하고 있느냐 하는 이유는 작전 지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작전을 누가 지휘하느냐 하면 모스크바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모스크바에 앉아서 밑에 대대, 연대, 이 작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현지 지휘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편한 데서 앉아서 도상 연습하듯이 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 현장 지휘관들이 재량권이 없으니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지시가 내려와도 이걸 거부하지 못하고 하다가 저렇게 당했다. 최근에 흑해 면한 해안에서 러시아군 수송함이 해안으로 접근하다가 격침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해안을 러시아군이 확보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수송함이 접근하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시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여튼 이 통쾌한 러시아 본토 공습은 푸틴을 자극해가지고 푸틴이 또 엉뚱한 수를 쓰도록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역사에 남을 공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